나는 그날 가족의 선택으로 태어나 처음으로 죽음을 맛봤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나를 죽인 게 아니라 내 존재를 지워버린 거였다. 부모님의 차가 집을 떠나는 소리가 창밖에서 메아리 쳤을 때 나는 이미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내 비밀 결혼식의 신부로서 그들의 등 뒤에서 영원한 이별을 맹세하며.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배신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언니의 무대가 내 인생을 삼킨다면 나는 그 무대를 불태워버릴 테다. 하지만 그 불꽃 속에서 누구의 피가 먼저 타오를지,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비밀이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비가 내리면 더 그렇다. 강남의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거리는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야경으로 가득 차 있지만 내 방 안은 영원한 어둠처럼 느껴졌다. 나는 유리나처럼 투명하게 존재하며 아무도 보지 않는 삶을 살았다. 언니, 지은이는 달랐다. 그녀는 태양이었다. K-팝 아이돌 그룹의 센터 멤버로 매일 뉴스에 오르내리는 스타. 부모님은 그녀를 위해 모든 걸 바쳤다. 내 작은 성과? 그건 그냥 분일 뿐이었다. 민지야, 오늘 내 졸업식은? 미안하지만 언니 콘서트가 겹쳤어. 너는 이해할 거지? 언니가 얼마나 중요한 무대인지 알잖아. 엄마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아빠는 고개만 끄덕일 뿐 내 눈을 피했다. 그날 아침 나는 졸업가운을 입고 학교 운동장에 서 있었다. 친구들은 가족과 사진을 찍으며 웃고 나는 홀로 서 있었다. 핸드폰에 도착한 메시지, 언니 무대 성공 기원해. 사랑해. 그게 전부였다. 사랑. 그건 언니에게만 쏟아지는 독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속삭였다. 이제 끝이야. 내 비밀 결혼식은 오늘, 바로 이 순간이었다. 태준 오빠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재벌 3세, 하지만 그의 가족은 우리 집과 적대적이었다. 왜? 10년 전 언니의 실수로 인한 스캔들이 터졌을 때 부모님은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언니가 태준 오빠의 여동생과 싸움 끝에 다치게 한 사건. 언니는 무고했다는 척, 나는 가해자로 몰려 학교를 옮겨야 했다. 그 비밀은 가족의 무덤에 묻혔다. 하지만 오늘 나는 그 무덤을 파헤칠 거였다. 태준 오빠가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분노를 나는 알았다. 민지, 준비됐어. 오늘부터 우리는 자유야. 우리는 작은 예배당으로 향했다. 비가 쏟아지는 서울거리, 택시 안에서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 결혼은 복수다. 태준 오빠의 가족이 우리 집을 무너뜨리려 한다면 나는 그 불길에 기름을 부을 테다. 예배당에 도착했을 때 목사님은 우리를 맞이했다. 사랑하는 두 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하다. 맞다. 내 가족은 언니의 콘서트에 가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을 텐데. 서약을 할 때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태준 씨,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게요. 그리고 당신의 원수를 함께 짓밟을게요. 그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게 뭔지 아직 모른다. 결혼식이 끝난 후 우리는 호텔로 향했다. 방 안에서 태준 오빠가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언니의 다음 앨범, 그걸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어.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피어올랐다. 정말로 이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할까? 아니면 더 깊은 어둠으로 끌어들일까? 그날 밤 뉴스에서 언니의 콘서트가 보도됐다. 지은의 감동적인 무대, 팬들 눈물, 부모님의 인터뷰가 나왔다. 우리 딸은 자랑스러워요, 나는 이미 지워진 존재였다. 핸드폰에 도착한 언니의 메시지, 졸업식 어땠어? 미안, 다음에 챙길게, 다음. 그 다음은 없다. 나는 태준 오빠의 가슴에 기대며 속삭였다.
오빠, 우리. 정말 이 길로 가. 그는 대답 대신 키스했다. 그 키스는 달콤했지만 독이 스며들고 있었다. 복수의 첫걸음은 이렇게 시작됐다. 하지만 나는 알지 못했다. 이 길이 나를 파괴할 거라는 걸. 결혼 다음 날, 우리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푸른 바다가 보이는 펜션에서 태준 오빠는 계획을 펼쳤다. 내 언니의 소속사, 그 CEO가 내 가족의 적이야. 10년 전 사건으로 우리 쪽 피해가 컸어. 이제 내가 증언하면 스캔들을 터뜨릴 수 있어.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다. 언니가 태준 오빠의 여동생을 다치게 한 건 사실. 부모님은 언니를 보호하기 위해 나를 가해자로 만들었다. 학교 폭력으로 몰려 나는 2년간 치료받아야 했다. 그 트라우마는 아직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하지만 부모님은 왜 그랬을까? 나는 물었다. 태준 오빠는 한숨을 쉬었다. 돈 때문이야. 언니의 데뷔를 위해 우리 가족에게 협박당한 거지. 내 부모님은 약한 사람들이야. 약하다.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나는 강해지기로 결심했다. 제주 바닷가에서 우리는 사진을 찍었다. 행복해 보이는 사진, 하지만 내 미소는 가짜였다. 서울로 돌아온 후 현실이 덮쳐왔다. 부모님에게 결혼 사실을 숨긴 채 나는 집에 들어섰다. 민지야, 요즘 어때? 직장 생활 적응됐어? 엄마의 물음에 나는 웃었다. 네, 괜찮아요, 직장. 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언니의 앨범 커버를 그렸다.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그녀의 빛나는 이미지를 내가 만들어내고 있었다. 어느 날 언니가 집에 왔다. 민지, 내 새 앨범 커버 봤어? 내가 그린 거지? 최고야. 그녀의 미소는 순수해 보였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눈빛에 숨겨진 교활함을. 언니, 콘서트 재밌었어. 부모님도 가셨어. 내 물음에 그녀는 웃었다. 응, 엄청 감동적이었어. 너 졸업식은? 다음에 보상할게. 보상. 그 말은 항상 그녀의 입에서 나왔다. 그날 밤 나는 태준 오빠와 만나기로 했다. 강남의 카페에서 그는 서류를 내밀었다. 이건 10년 전 사건 기록. 내 증언으로 언니를 무너뜨릴 수 있어. 서류를 보니 언니의 손글씨 메모가 있었다. 민지를 이용해 넘겨. 부모가 약해. 배신의 증거였다. 내 손이 떨렸다. 오빠, 이걸 공개하면 가족이 무너져. 그게 내 복수잖아.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복수는 정말 정의일까? 아니면 또 다른 배신? 며칠 후 나는 언니의 소속사에 접근했다. 프리랜서로서 자연스럽게. 미팅에서 나는 CEO를 만났다. 그는 50대 중반, 매력적인 미남. 민지 씨, 당신 재능은 인정해요. 하지만 당신 언니와 가까운 사이죠.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네, 그런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심하세요. 스타덤은 위험해요. 그 말에 나는 소름이 끼쳤다. 그는 알고 있었다. 10년 전 사건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태준 오빠에게 전화했다. 오빠, CEO가 이상해. 우리 계획, 서둘러야 할까? 그래, 다음 주에 증언 녹취를 해. 그 주, 나는 녹취를 했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가 여동생을 다치게 했어요. 부모님은 나를 희생시켰고, 녹취 끝, 태준 오빠가 안아줬다. 잘했어, 민지. 이제 자유야. 하지만 자유는 아니었다. 다음 날 언니가 집에 찾아왔다. 민지, 너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그녀의 손이 내 어깨를 잡았다. 그 손길에 옛 트라우마가 되살아났다. 아니,
언니. 그냥 피곤해.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눈에는 의심이 서렸다. 밤에 나는 꿈을 꿨다. 10년 전 언니가 민지, 내가 대신해. 너는 약하니까 라고 말하는 꿈 깨어나 보니 눈물이 흘렀다. 복수의 길은 이미 시작됐지만 끝이 보이지 않았다. 이 균열이 언제 터질지 나조차 알 수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 결혼 3개월째 태준 오빠와 나는 이중 생활을 했다. 낮에는 평범한 부부, 밤에는 복수자. 그는 회사에서 언니의 소속사를 압박했다. 주식 매각, 루머 유포. 언니의 인기는 여전했지만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팬들이 지은이 최근 노래가 이상해라고 쓰는 트윗이 늘었다. 부모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 분위기는 어색했다. 민지야, 요즘 남자친구는? 소개시켜봐. 아빠의 말에 나는 웃었다. 아직 없어요. 비밀 결혼. 그 무게가 점점 무거워졌다. 언니가 말했다. 민지, 너도 스타가 돼봐. 내가 도와줄게. 도와? 그녀의 도움은 항상 나를 이용하는 거였다.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태준 오빠의 전화. 민지, CEO가 내 언니와 만났어. 무슨 거래를 한 것 같아.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언니가. 그녀가 우리 계획을 알았을 리 없는데. 하지만 직감이 말했다. 그녀는 항상 한 발 앞서 있었다. 나는 언니를 따라갔다. 카페에서 그녀와 CEO가 대화하는 걸 봤다. 지은 씨, 그 사건. 당신 동생이 대신했죠? 이제 무마할까요? CEO의 말에 언니가 웃었다. 네, 돈으로 해결해요. 민지는 약하니까 이용하기 쉽죠.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녀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10년 전부터 나를 이용해왔다는 걸? 집으로 돌아온 나는 울었다. 태준 오빠에게 말했다. 언니가 배신자야. 공개하자. 그는 동의했다. 다음 날 우리는 익명으로 기사를 터뜨렸다. K-팝 스타 지은 과거 학교 폭력 가담 의혹. 증거는 내 증언 녹취였다. 소셜미디어가 폭발했다. 팬들은 가짜 뉴스라고 외쳤고 반대파는 진실을 밝혀 라고 소리쳤다. 언니의 콘서트가 취소됐다. 부모님의 전화가 왔다. 민지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언니가 울고 있어.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진실이에요. 10년 전 제가 대신했어요. 엄마가 울었다. 왜 이제야? 우리 잘못이야, 잘못. 그 인정조차 늦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흔들렸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가족의 눈물이 독이 됐다. 언니가 찾아왔다. 민지, 내가 한 거지? 왜? 나는 내 언니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연기? 언니, 당신이 나를 버렸으니까. 내 말에 그녀는 웃었다. 버려? 너는 항상 그림자였어. 내가 비디야. 그날 태준 오빠와 나는 승리의 잔을 들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이상했다. 민지, 이제 내 차례야. 내 가족 복수도 도와줘. 그의 가족? 그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밤에 나는 혼자 생각했다. 이 그물에서 누가 진짜 사냥감일까? 언니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터 복수의 그물이 조여오고 있었다. 스캔들이 터진 지 한 달. 언니의 커리어는 추락했다. 소속사는 그녀를 휴신이라고 발표했지만 모두가 알았다. 끝장난 거다. 팬미팅은 취소, 광고는 철회. 부모님은 병원에 누워 계셨다. 스트레스로 쓰러지신 엄마, 아빠는 말없이 술만 드셨다. 나는 태준 오빠의 아파트에서 살았다. 이제 비밀 결혼은 유지할 필요가 없었다.
민지, 이제 내 가족과 화해할 때야.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 언니가 무너져야 해. 하지만 내 마음은 갈등했다. 뉴스에서 언니의 눈물 인터뷰를 봤다. 저는 무고해요. 동생이 오해한 거예요. 오해?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어느 날 CEO가 연락했다. 민지 씨, 만나요. 거래할 게 있어요. 나는 갔다. 그의 사무실은 화려했다. 당신이 한 짓 압니다. 하지만 지은이와 손잡았어요. 당신 부모님의 비밀 알고 싶어요. 그의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무슨 10년 전 당신 부모님이 우리 소속사에 돈을 받았어요. 지은이를 보호하기 위해? 돈. 부모님은 그런 사람들인가? 나는 부정했다. 거짓말, 하지만 그는 사진을 보여줬다. 은행 거래 내역. 내 세계가 무너졌다. 복수의 대상은 가족 전체였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부모님을 대면했다. 엄마, 아빠. 왜요? 왜 언니만? 울음이 터졌다. 아빠가 고백했다. 민지야, 미안해. 언니가 데뷔할 때 빚이 많았어. 소속사가 협박했어, 협박. 그 단어가 모든 걸 설명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었다. 저는 도구였어요. 태준 오빠에게 말했다. 오빠, 이제 당신 가족 차례야. CEO를 무너뜨려 그는 미소 지었다. 좋아. 하지만 대가는 내 결혼 공개할게. 공개? 왜? 내 가족이 당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재벌 결혼으로 스캔들을 덮자. 나는 동의했다. 기자회견 날 플래시가 터졌다. 태준 씨와 민지 씨, 비밀 결혼 공개, 세상이 충격에 빠졌다. 언니의 스캔들과 맞물려 뉴스는 배신의 가족사라고 헤드라인을 뽑았다. 언니가 전화했다. 민지, 내가 재벌가에 부모님을 버린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언니, 당신 탓이야. 통화 끝. 그녀의 메시지, 후회할 거야. 긴장이 고조됐다. 태준 오빠의 가족이 도착했다. 그의 어머니는 차가웠다. 민지 씨, 당신 가족 때문에 우리 딸이 이제 복수할 거예요. 복수. 그 단어가 메아리 쳤다. 나는 깨달았다. 나는 또 이용당하고 있었다. 밤에 나는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 언니였다. 민지, 도와줘. CEO가 날 버렸어. 그녀의 눈에 공포가 서렸다. 진심. 나는 문을 열었다. 언니. 왜 나한테? 너만 남았으니까. 그 말에 내 복수가 흔들렸다. 이 긴장 속에서 누가 적일까? 기자회견 후 세상은 우리를 재벌 로맨스 드라마로 소비했다. 하지만 현실은 지옥이었다. 언니는 내게 매달렸다. 민지, CEO가 날 협박해. 돈을 요구해. 그녀의 고백에 나는 놀랐다. 언니, 당신이 그를 이용했잖아. 그래, 하지만 이제 반격이야. 함께 하자. 함께.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옛 추억이 스쳤다. 어린 시절, 언니가 나를 지켜주던 때이 좋아, 언니? 하지만 진실을 말해 그녀는 털어놨다. 10년 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부모님이 나를 밀어붙였어. 스타가 되라고. 부모님의 압박. 그게 시작이었다. 나는 태준 오빠에게 말했다. 오빠, 계획 변경. 언니를 살려. 그는 화났다. 왜? 복수가 끝나기 직전에. 오빠, 당신도. 이용하는 거잖아. 우리의 첫 다툼이었다. 그날 밤 CEO가 습격했다.
아니, 납치 시도. 언니와 내가 카페에 있을 때 그의 부하들이 왔다. 지은 씨, 돈 가져와. 싸움 끝. 태준 오빠가 구했다. 총성이 울렸다. 다행히 빗나갔다. 병원에서 언니가 말했다. 민지, 고마워. 이제 끝내자.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태준 오빠의 어머니가 비밀을 폭로했다. 태준아, 민지 가족이 우리 집을 파괴한 진짜 범인이야. 10년 전 그 사건은 우연이 아니었어. 왜 충격. 부모님이 소속사와 거래한 게 태준 오빠 가족을 노린 음모였다. 나는 부모님에게 물었다. 아빠, 진실이 뭐예요? 아빠가 울었다. 민지야, 언니 데뷔 위해 경쟁사를 무너뜨리라고 했어? 미안해. 모든 게 뒤집혔다. 나는 복수의 도구였다. 언니도, 나도. 절정은 파티에서 왔다. 재벌 모임. 태준 오빠 가족, 우리 가족, CEO, 언니 모두 모였다. 나는 무대에 섰다. 여러분, 진실을 말할게요. 증언, 녹취, 사진. 이 모든 배신의 시작은 돈과 야망이었어요. 총성이 다시 울렸다. CEO의 총, 언니를 겨냥한. 나는 막아섰다. 총알이 스쳤다. 피가 흘렀다. 내 팔에서. 세상이 소용돌이쳤다. 민지, 언니의 비명. 태준 오빠가 CEO를 제압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모두가 곁에 있었다. 부모님, 언니, 태준 오빠. 민지야, 왜? 엄마의 말에 나는 웃었다. 이제 끝났어요. 하지만 누가 옳았을까요? 복수의 절정. 하지만 승자는 없었다. 모두 상처뿐. 회복 기간, 나는 모든 걸 재고했다. 언니는 은퇴했다. 민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녀의 사과는 진심이었다. 부모님은 회사에서 물러나 조용히 살기로 했다. 우리 가족,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다. 태준 오빠와의 결혼은 위태로웠다.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민지 씨, 당신 가족의 죄는 용서 못해. 이혼 위기. 오빠, 우리. 사랑이었어. 그의 대답, 처음엔 복수였지만 이제는 진짜야. 트위스트는 마지막에 왔다. 언니의 유언 같은 편지. 민지, 10년 전 사건. 내가 한 게 아니야. CEO가 꾸민 거였어. 부모님은 나를 보호하려 했고 너를 희생시켰지만 그건 나의 비밀 임신 때문이었어. 태준 오빠의 여동생과 싸운 게 아니라 CEO의 불륜 때문. 임신. 언니가 CEO와 모든 게 뒤집혔다. 복수는 허공을 쳤다. CEO는 감옥에 갔지만 진짜 악당은 우리 모두였다. 가족의 야망, 사랑의 배신. 나는 태준 오빠와 헤어졌다. 오빠, 자유로워져. 그는 울었다. 민지, 사랑해. 하지만 사랑은 독이었다. 마지막 날 서울 거리를 걸었다. 비가 내리는 그 예배당 앞. 나는 홀로 서서 속삭였다. 복수 끝. 이제 용서. 결말은 비극적이었다. 나는 새로운 도시로 떠났다. 하지만 마음속 논쟁은 계속됐다. 누가 잘못? 가족. 나. 독자 여러분, 당신이라면? 언니의 마지막 메시지. 민지, 살아. 나처럼 되지 마. 나는 웃었다. 살아남았지만 승리한 건 누구일까?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당신의 판단이 결말이다.